우리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가주의로 명명을 하던 아니면 민족주의라고 부르던 간에 민족주의는 두 가지 결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의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이게 이제 체제 경쟁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북한과의 대립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주의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 남한 국가죠. 근데 북한도 독립적인 국가잖아요. 유엔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은 국가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한 정체성 또는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북한 인민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왜냐면 이 정부에서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이게 건국일 논쟁과 이제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정통성을 소위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그러니까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의 민족 개념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민족은 전형적으로 국민적 정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하여튼 충성이든 감정 이런 감정과 이념을 유발하는 정적인 이념이라고 한다면 국가주의는 권력의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권력의 실체인데 한국은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한국은 전형적으로 이제 강력한 국가라고 그렇게 대체로 정치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그 강한 국가에 비해서 더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대체로 이제 국가 중심이라고 하는 게 한 영토 안에서의 하여튼 주권이 행사되는 이런 그 사회 정치 공동체 내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하게 시민사회에 대해서 주로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강한 국가냐 약한 국가냐 그렇게 정치학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면 되었다가 안 되었다고 이런 그 상관관계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보통의 나라에 이게 분단되고 독립국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아주 여기에 국가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레지티마시. 말하면 민족의 정통성을 갖는 국가냐, 갖지 않는 국가냐라고 하는 것. 그거는 분단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라고 하는 것이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양한 이 시민사회의 다원주의적 가치나 사회 구성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특성을 발전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라고 할 만큼 이제 별로 아주 국가 중심적인 권력의 중앙 집중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이 국가가 권위주의화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항상 그동안에 이제 경계해왔고 실제로 우리 역사가 좀 많은 부분이 군도 권위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지나왔고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사회의 약한 조건 때문에 굉장히 그 국가가 자칫 뭔가를 여기에서 이제 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여튼 정치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상당히 많이 내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기초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민족주의의 이제 실패를 거론을 하셨는데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예를 했습니다. 하나는 일민족 일국가 구현의 실패, 그 결과로서의 분단 그런 점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민족주의가 이를테면 종족적 민족주의의 과잉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이나 북이나 구현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특히 남쪽에서 다원적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
근데 또 시각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과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의 성립이나 이를테면 지속성, 내구성에 있어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쇼비니즘적 민족주의 또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극한적 행태에 도움을 받은 바가 결정적이거든요. 북한의 경우에는 뭐 오늘날에도 전혀 변함이 없죠. 남한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를테면 진보 정부, 한국적 잣대로 진보 정부라고 여겨지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성을 이를테면 저는 장기 집권을 이를테면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역대 보수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게 된 사실은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단기간적으로 보면 MB의 독도 방문 2012년의 일이죠. 내 기억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민족주의적인 감성에 호소하면서 이를테면 정치적 궁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그런 나쁜 행동이었죠. 그런데 MB뿐만이 아니라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또는 권위주의적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크게 사실은 선용 내지 활용 내지 악용했던 게 한국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권을 불문하고 역대 한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정부들은 한국 민중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그런 감성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를 항상 이용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족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주로 관철이 되면서 다원주의적인 시민사회 또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본원적인 그런 창조성, 활성화, 개방성 이런 것들하고는 좀 충돌하는 방식으로 주로 작동해 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남북한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남북한은 통역 안 써도 되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통역 없이도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를 공유하고 우리가 이제 뭐 단군조선 이래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과거의 신화와 전설과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의미의 소위 말하는 종족적 유대감을 토대로 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인종적 민족주의가 됐던 저는 이제 그걸 약한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남한에도 있고 제가 보기엔 북한도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이게 김일성 체제 이래 지금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사상 뭐 유례가 없는 뭐 사회주의 족벌 체제와 같은 왕조와 같은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제 이게 민족주의라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위 민족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약한 의미일지 모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남한도 역시 개발 성장 시대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서 뭐 애국 또는 뭐 충성심을 강조하는 이런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을 과도하게 예컨대 부각시킨다든가 이런 의미의 민족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민족주의가 항상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북한도 민족주의고 한국도 민족주의라고 생각하고요.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서 자족적이고 어떤 특별한 그 체계화된 이념의 형태가 아니라 정서의 덩어리고 감성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가 어떻게 그 에너지나 그 감성의 형태를 다른 형태에다 전맥시켜서 그거를 나름대로 끌고 가느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 정치 체제의 정당성의 기반은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항일투쟁이라고 봅니다.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남한을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장백산 하여튼 게리라를 몰고 와가지고 하여튼 뭐 했다는 그런 민족 하여튼 그 투쟁의 이 긍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 정치 체제의 정당성이고 그거다라고 하는 확신 위에서 이거는 우리 뭐 가게면 가게 집안이면 집안의
하나의 개인적인 정권이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념이 민족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민족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라고 보고요. 한국은 한국대로 또 민족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상당 정도로 에스니시티 중심의 말이죠. 이 인종주의적 민족, 그거는 단체 신정호 선생의 아와 피아의 대결이라는 게 그 정의가 난 굉장히 고전적인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와 피아, 이 인종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 민족들 간의 생존 경쟁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윈이안적인 니즘적인 이런 그 투쟁에서 우리는 생존하고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민족주의의 이론과 실제와 한반도 2000년 역사에서 구현된 우리 선조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성의 회로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에 특히 고려 때 와서 이미 그러니까 근대적 민족국가의 또는 근대적인 민족주의 출현 이전에 일종의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의식이 감성의 차원에서 또는 마음의 습관의 차원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허구다, 조작이다라고 그런 측면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윤평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 감정 또 이런 의미에서의 소위 민족적인 유대감의 바탕을 둔 민족주의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는 뭐 어느 국가에나 당연히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용될 때에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